안녕하십니까. AI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평가 기록 일치화 수업이라는 주제로 먼저 나눔을 하게 된 훈장님입니다. 그럼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장지우고요. 훈장님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간혹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훈장님은 훈남 장지우 선생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한번 잠시 까불어 봤고요. 그리고 강서양천 교육청에 소속된 신서중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MBTI는 ENTJ입니다. 뜬금없이 먼저 MBTI를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뭔가를 계획하고 계획에 맞춰서 실천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들께 먼저 나눔의 기회를 갖게 됐다고 생각되진 않고요. 다만 그동안 제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기록했던 부분들을, 자료들을 많이 모아두었고, 이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선생님들께 먼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실천 중인 수업에 대하여 소소한 정보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수업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대신에 지금 저의 나눔이 어, 쌍방향 수업 창구는 되지 못해서요.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이제 연말에 또 성과를 가지고 모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함께 인사도 나누고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나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함께 나누며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으로 목차입니다. 제가 AI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평가 기록 일치화 수업에 대해서 오늘은 준비를 했는데요. 이랑 관련된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항상 처음 저한테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인공지능을 왜 체육에 이렇게 융합을 해서 수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필요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공지능을 왜 체육에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주제로 한번 잠깐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항상 매년 2023년부터 실천하고 있는 수업 준비, 수업을 초반에 들어가기 전에 GPT를 활용해서 수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하고요. 그다음 제가 2023년에 처음 이제 인공지능과 이런 것들을 활용한 수업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해에 농구, 네, 농구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업 사례를 나눔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는 2024년, 작년이죠. 작년에 치어리딩 수업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칸잼이라는 플라잉 디스크 경기 종목을 좀 이렇게 초점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자유학기이기 때문에 자유학기 이제 저희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방법 조금 평가 기록에 대한 걸 가지고 작성하는 방법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마치는 글을 하면서 이번 나눔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왜 체육에 이렇게 융합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수업을 조금 추구합니다. 먼저 학생의 최대한의 참여, 그러니까 ALT가 높은 수업을 저는 추구를 합니다. 전 중학교 때 처음으로 체육교사에 대한 꿈을 가졌고요. 그때도 저는 체육을 너무 사랑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 즉 대기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시간을 정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내가 나중에 체육교사가 되면은 이런 대기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반드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이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생각을 아직도 이어져서 이렇게 학생의 최대 참여를 하는 수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업 운영의 효율화, 내실화를 조금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또 이어서 이 연장선상의 교수학습 평가가 좀 일치화되었으면 학생들이 좀 더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실질성 있는 수업을 저는 추구했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실질성 있는 수업은 학생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개개인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수업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의 실제 변화를 관찰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근거 있는 개별화 피드백이 좀 제공되면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어져서 요 근거에 대한 평가까지 가면은 좀 더 수업이 알차고 실질성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수업들을 추구하는데 왜 인공지능을 체육에 도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체육에 처음 이렇게 융합을 하게 된 이유는 제 수업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전에도부터 근무를 해왔고, 올해도 옮긴 학교에도 학생 수가 좀 많은 학교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요. 수업 공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피드백 시간도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좀 제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부족한 거는 사실 어쩔 수 없지만 요거를 좀 더 촘촘하게 수업을 계획하고 나 이외에도 누군가가 보조교사의 역할을 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한 이렇게 기회들, 그러니까 수업 시간보다 수업의 기회겠죠. 요거를 좀 더 제공해 주면 어떨까? 그리고 수업 공간은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용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제공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처음 체육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뭐 요 도입부에 대한 이야기는 어,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그래서 AI 디지털 기반 교사학습 평가 기록 일치화 수업을 위해 먼저 제가 항상 학기 초에 실제 이 GPT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 준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 수 있게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이런 평가 계획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실제로 쓰고 있는 양식은 아니고요. 양식을 받아서 준비를 해서 여기 이야기도 지금 다르죠? 네, 여긴 언더고 언더엔드로 되어 있고 여기는 서브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방금 제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은 요 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 평가 양식이 표를 이렇게 작성해서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서브를 해서 각 서브를 7개씩 시도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해놨어요. 많이들 이런 식의 네, 평가 내용을 많이 활용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만점 이런 식이 있는데요. 요거를 바로 네, 그대로 캡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GPT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근데 요청을 하는데 제가 새로운 아이디를 켜서 GPT에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왜 새로운 아이디를 켜서 하느냐? 실제로 제가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뭐 빠르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이제 GPT에 뭔가 작성하게 되면은 여기 내용이 생긴다, 기록이 생긴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은 이 GPT라는 거는 이 상태, 지금 현재의 상태는 하얀 도화지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PT 아무것도 아직 학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GPT를 켜서 하게 되면은 어떤 물음을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스타일과 물음에 대한 답변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의 피드백 이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제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빠르고 쉽게 답변을 해주는데요. 지금 선생님들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하얀 도화지 이 상태의 GPT에게 물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센 GPT에 물어봐야 되고 선생님들께서 다른 인공지능을 활용하신다면 거기에 물어보셔도 동일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까 캡처했던 이미지를 올리고요. 여기에 해당
양 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판단해주는 엑셀 수식을 한 줄로 줘요.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한 줄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 줄로라고 이렇게 안 쓰게 되면은 여러 줄로 된 엑셀 수식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좀 이걸 또 편집하고 하는데 귀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수식을 알려주고요. 이걸 복사해서 저는 엑셀 수식을 물어봤지만 스프레드시트에 쓰겠습니다. 왜 스프레드시트에 쓰느냐? 다 아시겠지만 엑셀은 파일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스프레드시트는 아이디만 있다면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바로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를 써서 마지막 결과만 저희 나이스에 다운받은 엑셀에 붙여넣기 하는 편입니다. 네, 방금 이제 복사한 수식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고요. 보시면 네, A1 셀에 작성된 것들을 기준으로 여기에 점수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A1 셀 여기에 우리 아까 서브 7개에서 7개 다 성공한 학생은 엔터를 누르면요 30점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우리는 요거 A1 셀보다 제 옆에 있는 셀 여기나 선생님들 편의시에 따라서 옆에 있는 셀이 작성되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바꾸면 됩니다. D4 그죠? 그 다음에 이 D4 글자를 복사해서 뭐 찾아 바꾸기 하셔도 되는데요. 이거 찾아 바꾸기 하는 시간보다 금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수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고 엔터 누르면요. 이 D4에 작성된 게 D3이네요. 네,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니까요. 네, 이제 됐죠? 네, 그러면 요거를 지우고요. 여기가 이제 점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실제 평가 기록입니다. 저는 여기 보통 종목을 씁니다. 쇼서브. 배드민턴 쇼서브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럼 요 앞 두 칸은 왜 비워놨냐? 여기에 번호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름을 넣습니다. 네. 번호와 이름은 나이스에서 다운받은 엑셀을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V 해서 넣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쇼서브 말고 아까 롱서브도 있었죠? 네.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놓고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생겨집니다. 그럼 아까 우리 여기는 D3로 바뀌었지만 알아서 자동으로 F3 여기를 기준으로 바뀌시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우리 이렇게 쫙 놔주시면 수식이 쫙 알아서 복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같이 복사했지만 비어있는 상태겠죠. 선생님들께서 이거 실제로 활용하실 때는. 그 다음에 여기 번호는 지금 임시로 한번 써볼게요. 네, 이만큼만. 이런 수식인 게 되겠죠. 여기 이름도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 평가 여기에 자 지금 그대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여기를 또 함께 이렇게 이런 모양새로 선택을 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가시성 있는 노란색으로 많이 바꿔서 넣는 편입니다. 실제로 넣는 구역은. 왜냐면 지금은 노트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제가 작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실제로 쓸 때는 핸드폰이나 패드를 많이 저는 들고 다닙니다. 노트북은 무거우니까. 그래서 좀 가시성 있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많이 놓는 편입니다. 두 개를 이렇게만 보는 평가를 보는 애는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에도 다른 종목들을 많이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 실제로 제가 물리적으로 10분 안 걸렸죠? 네. 쉬는 시간에 아니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준비하느냐?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우리 평가 기획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7개 넣으면 30점. 학생들에게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은 요거를 나이스에 있는 표를 다운받아서 엑셀표를 가지고 출력을 해서 자, 1번 뭐 이름이 김신서라고 해볼까요? 김신서 김강민
이런 식으로 누군가 애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있으면, 자, 1번 게임 나오세요. 평가 했어요. 그 다음, 7개, 이걸 수기로 적겠죠. 그러면은 쭉쭉쭉쭉 적고 나면 그걸 또 엑셀에 옮길 때, 자, 7개는 몇 점이야? 7개는 30점, 30점이었지? 7개 30점. 자, 6개는 27점.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옮기게 됩니다. 이때 조금 오류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면, 아, 한 칸 밀렸었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고 좀 더 효율적인 준비를 해보고자 이런 엑셀을 항상 저는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하고요. 이렇게 숫자들을 막 나중에 입력이 됐겠죠? 기준에 맞춰서 6, 이건 제가 지금 임의로 쓰는 겁니다. 자, 지금 번호들 이렇게 되면 점수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 점수들만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엑셀 파일에 옮기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어,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반 쓰면 되겠죠. 1학년 2반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수업을 하는 편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학기제의 수업을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보다는 학생들의 좀 더 많은 활동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유학기 이제 활동 결과를 작성해 주기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올해 활용하는 엑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면 제가 프론티어용이라고 준비를 해놨어요. 이제 칸잼이라는 경기를 하는데요. 지금 학생들 이름만 제가 임의로 바꿔놓은 거고요.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실제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학생들이 썼던 데이터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요. 칸잼이라는 경기는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기를 하고 나서 한 경기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이 와서 경기 기록을 적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 팀이 여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팀과는 경기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여기 작성하는 부분을 막아놨고요. 이 대각선 부분은. 그리고 이 팀과 이 팀이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학생들 팀을 기준으로 이 학생들이랑 경기를 했을 때 3대 10으로 졌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 학생 기준 여기겠죠? 이 학생들과 이 학생들은 10대 3으로 이겼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팀 점수라기보다 자유학기제니까 기록이고요. 개인전에 이제 아까 학생들이 했던 점수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경기를 할 때마다 본인 팀이 했던 팀 점수와 단체 이제 개인 점수, 개인의 어, 수행에 대한 걸 점수화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기록 결과도 이렇게 바로바로 점수 합계, 순위 다 이렇게 나오게 해놨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동기유발도 잘 되고요. 수업할 때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변화를 어떻게 겪고 있는구나. 뭘 좀 더 바꿔야겠다라는 이런 피드백이나 학생 분석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학기의 학생들 이제 생활기록부 작성할 때에도 요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표들을 많이 준비를 해 놓고 하는 편이고요. 요런 것들 뒤에 이런 수식들 만들 때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GPT를 활용해서 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다 만들어줘요. 이런 수식들. 그리고 요 엑셀 폼은 지금 비슷한 거, 저거 많이 어디서 봤는데? 라고, 요 폼 어디서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작년에 프론티어 교사당 우리가 처음 이제 좀 모여서 연구를 시작했을 때 박연재 선생님께서 요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 양식을 저는 저의 수업에 맞게 변형해서 GPT에 물어봐서 변형을 해서 요 양식을 쓰고 있고요. 작년에도 썼고요. 바로 변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원하신다면 요것도 언제든지 드릴 수 있지만 GPT에 쉽게 물어봐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챕터로 좀 넘어가자면요. 저희 또 PPT를 켜야겠죠. 자,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슬라이드로 돌아와 보면은요, 요렇게 저희가
엑셀 수식을 만들어서 항상 수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보여드렸고요.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시고 어떤 것들을 더 기록하실지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평가 기록 교사학습 일체화 수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어서 세 번째로 농구 수업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수업은 제가 2023년에 처음 인공지능을 수업에 도입해보고자 하는 수업을 해보면서 했던 수업입니다. 그리고 요 아까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데이터를 기록하는 걸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해보자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게 됐던 수업이기도 하고요.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고요. 활용 교구는 아이패드, 전자칠판, 농구용기구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학습 환경은 교내에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었지만 당시 아시다시피 그렇게 잘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먼저 수업 개요를 보여드리자면 1주차부터 15주차 이렇게 주차로 되어 있죠. 그 내용은 한 학기 동안 농구 수업, 농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동환경 선생님들과 이야기한 게 한 가지 종목이라도 조금 학생들이 잘 하게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학생들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좀 활용하는 수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인공지능에 대한 체험은 뭐냐면요. 학생들이 데이터를 다루는데 데이터 리터러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막연한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인공지능 체험 수업을 첫 번째 시간에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농구 이론, 농구 드리블, 드래프트, 그다음에 이런 팀별 수립, 전략 수립하려고 경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 슛 드리블을 통해서 학생들의 데이터, 농구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엑셀로.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걸 가공해서 실제 학생들이 드래프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드래프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드래프트가 진행된 팀을 그리고 트라이아웃이죠. 사실은 트라이아웃이 된 팀으로 경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이렇게 아까 수업 개요 내에서 이렇게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이 평가를 계획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종목이라도 조금 학생들에게 확실히 이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기능평가가 단순 기능평가가 뭐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해당 학년 해당 해에는 선생님들과 조금 마음이 맞아서 학생들이 이렇게 기능평가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종목을 전체적으로 해보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해당 그 해의 그 학교에는 주변에 농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되게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환경 요건을 고려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공간이 부족한 학교였기 때문에 조금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해보다가 이렇게 수업 평가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농구 이론을 평가를 했는데요. 요 당시에는 인공지능이라기보다 디벗이 막 도입이 됐던 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뭐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하는 것보다 이미 활용하고 있는 걸 먼저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선생님들과 의견을 모아서요.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을 해서 이론 평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식 수업, 기존의 강의식 수업을 하고요. 거기에 영상 자료만 조금 더 활용해서 수업 동기 유발을 하고 또 뭐 농구는 파울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파울에 대한 그런 실제 영상들도 많이 보여주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 평가를 볼 때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디버스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고요. 많은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과 그때 저희들 걱정도 학생들이 유출이 되지 않을까 시험지가 그리고 답이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저도 있었고요.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무작위로 번호를 섞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그래서 단순히 학생들에게 1번의 답 뭐야, 2번의 답 뭐야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게 했고요. 그 학생들에게 어, 요 답을 전달을 하는 거에 대한 좀 교육을 데이터 리터러시 앞에 할 때에 좀 진행을 했더니 그런 문제는 그 해당 학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가졌던 이점은 채점 시간이 단축이 됐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점수화해서 기록하는 시간이 단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트라이아웃을 하는데 이제 실제 경기할 때 그런 요 이론 평가했던 것도 개인의 능력치에 반영하겠다. 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이론 수업도 많이 좀 집중해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개인 기능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홈코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경기 기능 평가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홈코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은 다양한 농구 스킬들을 배울 수도 있게 해주고요. 또 이렇게 측정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런 홈코트를 소개해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실제 활용했던 요 자료들만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학생이 지금 사진상으로 좀 잘 안 보이지만 학생이 어느 구역에서 어떻게 슈팅을 했고 여기 몇 개, 31개 시도해서 지금 30개 넣은 거고요. 요거는 영상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또 효율적으로 학생들이 하는 거를 굳이 교사가 옆에 보고 있지 않아도 이 영상으로 바로 그 다음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학생이 편집하거나 할 수는 없고 또 편집을 굳이 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거는 학생들이 드리블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X 요 빨간 것과 요 초록색인데요. 누가 봐도 빨간 것 말고 초록색을 터치해야 되게 생겼죠? 이 초록색을 터치할 때마다 여기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뭘 했냐면요. 인공지능의 기록 기능을 활용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자동으로 이 영상들을 기록해 주기 때문에 두 가지 병렬적인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한쪽 이렇게 되어 있는 농구 코트, 반 코트에서는 이렇게 농구 슛을 학생들이 옆에도 코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슛을 했고요. 그리고 이 코트 옆에 사이드에 이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드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이 드리블을 함으로써 병렬적으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면서 평가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장점이 또 정해진 시간 동안 지속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실제로 한 2주의 평가 기간을 두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거와 이거를 합쳐서. 그래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에게 도출해 오세요. 선생님에게. 영상과 함께. 그러면 선생님은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했구나 라고 이거를 확인을 했고요. 점수도 확인을 해서 주었습니다. 이때는 이 영상은 바로바로 학생들이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지만 몇몇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룸에 자신이 했던 걸 올리면서 저에게 피드백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학생들에게 이제 영상을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피드백을 주면은 피드백 시간이 이 수업 시간 이외에도 진행이 됨으로써 좀 더 많은 양의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다양한 기능을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을 측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특성을 찾아주고 그 학생들에게 어울리는 포지션을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그렇게 운영을 해봤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기능을 측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저희 매년 학생들에게 측정을 하는 게 있죠. 그렇죠. 팝스에 대한 측정 정보를 요 수업에 또 대입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학생들이 실제 이제 자신들이 측정했던 농구 기록들, 슛하는 거 기록, 그리고 드리블하는 거 기록, 이렇게 어, 확인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실제 평가를 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저한테 기록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했고요. 그것 이외에도 팝스를 측정한 기록들을 또 뒤에 보시면은 가공을 해서
학생들에게 맞는 포지션을 찾아주도록 수업을 했고요. 이런 수업을 함으로써 좀 장점으로 제가 가장 크게 꼽는 것은 타인 앞에서 수행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걸 좀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뒤에도 한 번 더 언급드리겠지만 이제 어, 지금 보시면은 학생들 이게 실제 수행평가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측정된 기록이 바로 저장이 되어서 교사에게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거나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교사가 수행하는 것을 옆에 세고 있거나 하지 않아도 수행평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은 자, 1번 나오세요. 나머지 앉으세요. 자, 1번 준비, 시작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의 학생, 내성적인 학생은 선생님 저 다른 애들 뒤돌아보고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못 쳐다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요렇게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에는 타인 앞에서 수행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이야기 드렸지만 자동으로 기록된 영상을 확인을 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힘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영상은 제가 실제로 학생들이 제출했던, 네, 저한테 보냈던 영상 이제 수행을 좀 편집했던 거고요. 네, 요렇게 포지션, 여기 슈팅 했던 것과 이게 점수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요렇게 측정된 기록들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셔닝을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보기만 해도 머리 아파 저거 뭐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오렌지 3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포지션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들진 않았고요. 그 당시에 수학 선생님과 융합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들이나 혹은 팝스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체육 선생님께 드리며 이제 학생들과 통계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학생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가공된 걸 확인을 하고 실제 이제 선수를 뽑을 수 있게 활용해 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팝스 같은 거 기초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저의 목표였죠. 장점을 학생들의 특성을 찾아주는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활동을 통해서 팀에서 자신이 장점을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팀에서 하면은 팀에 도움이 되고 나도 좀 더 수행력을 높일 수 있다를 목적으로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요. 정말 이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학생의 적극적 참여가 이 부분에서 되게 잘 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 학생들 이제 모집을 할 때에 팀을 뽑을 때에 활용했던 이제 엑셀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클릭을 하면은 여기 능력치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와서 학생들이 전자칠판을 통해서 클릭을 하면서 친구들의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주장 학생들이 팀을 모집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학생들 데이터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엄청난 흥미를 유발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그렇지만 능력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 꽉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이고 소외된 학생들, 적극적이지 못한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목표를 스스로와 경쟁을 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선입견을 배제한 팀 구성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런 체육 수업의 팀 활동을 할 때 팀을 뽑으면 항상 운동 잘하는 학생은 반에 정해져 있죠. 그런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우리의 체육 교사의 좀 실제적인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종목에서는 저 학생 실제로 잘하지 않는데, 혹은, 생각보다 잘하지 못하는데, 왜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이름이 아닌 실제 데이터로만 가지고 팀을
뽑다 보니까 선입견이 배제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선입견이 배제돼서 능력치만 가지고 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 필요한 학생은 지금 농구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론에 대해 여기가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높은 학생들을 뽑고, 그리고 아니야 우리는 좀 키 큰 사람이 필요해. 아니면 슛 잘하는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팀을 꾸리면서 선입견을 배제한 팀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가 바꿔서 활용했던 건 딱 하나 로컬 룰이 있는데요. 여학생이 슛을 넣었을 땐 점수 2배. 요 부분만 딱 바꿔서 로컬 룰로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어, 본래의 농구 수업 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가지고 익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평가 이제 할 때에 경기를 진행하기 전에 실제 학생들이 활용했던 이제 GPT에 물어봤었죠. 이렇게 리바운드 잘하는 법, 뭐 어떤 팀에서 파워포워드를 많이 활용하는지, 그리고 농구 이 팀은 가드가 3명이었었나 봐요. 그때 가드 포지션으로 지정된 학생들이. 그래서 가드 3명 농구 전략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찾았던 거를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정말 실제로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는 많이 활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활용하는 것, 아는 것과 그리고 활용하는 것이 요거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 수업을 이제 참고하셔서 조금 이제 좀 발전시켜서 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요렇게 GPT나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수업 요거는 조금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힘드네요. 네. 그래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업의 성과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 목적 측면에서 농구라는 하나의 종목에 대한 관심도는 정말 매우 늘어났고요. 참여도도 매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해에 남학생, 여학생, 뭐 적극적인 학생, 소극적인 학생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농구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가 높고 매우 잘 참여를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을 정말 매우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외된 학생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학생들이 자신의 측정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도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수치로 요거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소외된 학생들과 학습된 무기력 학생들에게 조금 더 집중해서 피드백을 주고 할 수 있어서 그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매우 증가했다라는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이론평가, 개인평가, 경기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수업의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다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데이터화한 후에 다양한 스포츠 기능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수업이 당시 2년 전에 했던 수업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델이 이 당시보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선생님들께서는 간편하게 다양한 스포츠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뭐 배구,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스포츠에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체력 학생들의 참여도를 증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많이 좀 동기를 유발할 때, 저체력 학생들 동기를 유발할 때 활용하는 건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에 대한 기록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체력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팝스를 할 때나 또 특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체력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학생들이 실제로 체력이 증가된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본인들의 이제 기록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학생들이 참여를 증가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도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반에 제가 아이패드를 활용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이패드가 없는 학교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디벗을 보통 아이패드를 많이 이번에 채택을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패드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의 정보화 기기를 대여를 통해서 저희가 수업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로 치어리딩 수업 사례입니다. 네, 치어리딩 수업을 할 때의 수업 설계는 이렇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고요. 활용 교구는 디벗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 환경은 교내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이렇게 치어리딩을 인공지능에 활용하게 됐냐면요. 이 수업은 실제로 제가 작년 2024년 8월에 이제 실천했던 수업인데요. 저희 작년 8월에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내에서 수업을 할 종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실내에서 수업을 하려면 조금 공간 안에서 효율적인 수업이 운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을 좀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했던 거는 그 전년도인 농구 수업을 하면서 조금 어, 실제로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수업 계획을 좀 구성을 했고 평가 계획도 그렇게 잘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총 40점 만점이었고요. 개별 작품 점수 30점, 단체 작품 점수 10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 활용했던 평가 계획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우리 GPT를 활용해서 이렇게 채점하는 것들 바로 표로 만들어서 활용을 했고요. 네. 전체 수업 개요는 이때는 차시로 해서 1차시부터 15차시의 수업을 이렇게 했고요. 1차시는 기본 동작, 그리고 이렇게 2에서 7차시 개별 작품 촬영, 그 다음에 9에서 10차시, 14차시 단체 작품, 그 다음 평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수업 실천 실제 작품은 질풍가도라는 작품을 했고요. 여기 작품의 구조 보시면요. A, B, A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전체가 요만큼이 1분 30초였고요. 30초, 30초, 30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0초 분량을 학생들이 외워서 그대로 동작을 틀리지 않게 하는 게 개인 작품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A 부분을 외운 다음에 B 부분은 이제 조별 학생들끼리 창작을 해서 아까 평가 기준 4개에 맞춰서 창작을 해서 한 다음에 요 A 다시 한번 A 했던 것들을 여기서 동작을 똑같이 해서 1분 30초의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단체 작품 평가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수업 실천 첫 차시에는 학생들과 팀을 구성을 하고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처음 시작하자마자 팀을 구성을 했냐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개인 점수 30점, 팀 점수 10점, 그래서 총 40점으로 치어리딩 수업을 구성을 했는데요. 팀 점수 사실은 팀 점수를 이제 채점을 할 때도 학생들끼리 이제 구성한 팀 작품에서 틀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팀 점수도 개인 점수로 학생들이 이제 채점이 됐죠. 근데 이런 팀을 구성을 먼저 한 이유는 특히 표현 활동을 할 때는 팀끼리 학생들끼리 동작을 맞춰가면서 서로의 동작을 봐주고 그리고 틀린 부분을 이제 채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표현 활동, 팀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하고 수업을 시작을 했고요. 팀을 구성을 할 때는 사다리 타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팀을 바로 구성을 했고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구성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차시 거기에 이어서 교실에서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선생님께서 기본 동작 1번부터 10번까지 알려주시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앞에 책상을 양쪽으로 밀어놓고 제가 앞에서 동작을 먼저 하면은 학생들이 뒤에서 따라하는 전통적인 표현활동 수업으로 진행을 첫 차시만 해보았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동작을 한 번에 따라 할 때에 어느 정도 기초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먼저 파악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학생들에게 이런 피드백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좀 한번 점검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1차시에 아이들이랑 간단하게 이렇게 학생들이랑 동작을 해보면서
요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기초 동작은 요렇게 할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요 다음 슬라이드는 그 실제로 학생들이 봤던 이제 가이드로 봤던 치어리딩의 질풍가도 작품에 대한 영상이고요. 왼쪽에는 실제 치어리더가 가이드해주는 영상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치어리더의 영상을 보고 따라했던 그리고 그 수업 자료를 활용했던 영상입니다. 눈이 아프실 수 있지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이렇게 너무 못했지만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된 치어리더의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동작을 익혀 나갔고요. 저 또한 이렇게 이 치어리더의 영상을 보고 이렇게 선생님이 했다라는 것을 촬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먼저 초반에 보여주고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볼 때 실제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동작을 배울 때 1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난이도를 맞추고 싶어서 다양한 이제 치어리딩 작품들을 보고 따라해 보았지만 이 질풍가도가 가장 좀 적합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어플리케이션 아이클루라는 어플리케이션 댄스 에디션은 뭐냐면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활용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티벗 패드에 이 프로그램을 미리 깔고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가이드 치어리더의 동작 영상을 넣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유는 첫 번째로 학습자가 원하는 부분을 학습자가 원하는 속도로 반복 재생하는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요즘에 보시면은 쇼폼이나 뭐 이제 춤을 추고 촬영하는 다양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춤 동작을 전체적으로 보고 한 번에 보고 따라하는 학생들 표현 활동을 할 때에 따라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이제 표현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한 동작을 보고 따라하고 한 동작을 또 천천히 보고 따라하고 이렇게 학생들의 특성마다 정말 다른 이제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찾던 중에 이 아이클루라는 프로그램을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따 뒤에서 영상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좀 춤을 많이 표현 활동을 많이 하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모여서 학생들이 하나의 영상을 틀어놓고 처음 한 10초, 20초를 쫙 본 후에 영상을 한 번에 쫙 촬영을 하는 이게 학습을 하고 따라하는 특성들을 많이 보였고요. 남학생들 많이 이렇게 표현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기능을 가지고 한 동작 한 동작, 팔 동작 하나, 다리 동작 하나 이렇게 학습을 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이 부분에서 되게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댄서 아까 그 가이드 해줬던 치어리더 영상을 이쪽에 넣고요. 그래서 학생의 영상 여기서 비교해 가면서 잘 했는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반 화면을 통해서 반반 잘 따라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고요. 요거는 실제로 학생들이 아까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면 학생들의 특성이 있죠? 여기 여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여서 이렇게 한 번에 보고 하고요. 몇몇 학생들은 이렇게 모여서 개인의 다 앞에 하나씩 개인의 패드가 있는 겁니다. 개인의 패드를 보고 여기에서는 아까 보셨다시피 자신의 동작을 아이들이 또 앉아서 확인도 하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또 개인이 이렇게 혼자 영상을 보고 하는 학생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이시죠? 뒤에 혼자 하는 학생들, 여기도 혼자 하는 학생들. 우리 좀 교사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학생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게 조금 보이시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지금 촬영하느라 구석에서 서서 촬영을 했지만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특성에 마다 좀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단체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단체로 피드백을 좀 제공을 하면서 좀 서로 봐주는 동료 피드백을 많이 이제 주도록 권장을 했고요. 이렇게 혼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가서 또 이제 관심이 필요로 하는 학생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주면서 래퍼로 형성을 했고요. 또 혼자 할 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 학생은 본인 걸 지금 관찰하고 있지만 이 학생은 친구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가서 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동작을 관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또 장난을 치고 이제 웃고 있는 다른 사람의 동작을 보고 웃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또 수업 시간에 우리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수업 운영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서 수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2에서 7차시까지 아까 영상처럼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요거는 학생들이 이제 8차시 때에 수업에 대한 평가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차시 제출 마감이었고, 영상을 아까 2에서 7차시에서 보면서 본인 걸 촬영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학생들 개인 작품을 촬영해서 제출을 하지만 영상은 제출하고 싶은 만큼 제출해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9개 제출한 이제 학생도 있고요. 2개 제출한 학생도 있고요. 보통 학생들 평균적으로 5개 이상씩의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가장 많이 제출한 학생은 28개인가를 촬영을 해서 제출했고요. 그래서 이것의 장점은 자신의 최고 수행이 채점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 팝스 할 때도 가장 잘한 기록이 본인의 기록이 됩니다 라고 늘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최선의 수행을 채점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많은 영상을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이제 수행도 점검을 해보고 또 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제출을 한 다음에 9에서 14차 시에는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4팀의 학생들이 모여서 작품을 구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작품을 구성을 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작품을 시연하는 그런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요거는 뭐냐면요. 이제 학생들이 요 앞차시에 이렇게 많은 수의 영상을 제출을 하다 보면 저희가 채점을 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동작과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치어리더의 가이드된 기본 동작을 비교를 해서 채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GPT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마다 파일 이름을 제출을 할 때 본인의 이름을 제출을 하도록 해서 이제 동작 유사도와 틀린 동작의 개수 그리고 시간초를 나오도록 했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그래서 이 치어리딩을 한 걸 가지고 체육대회에서 치어리딩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체육대회 안에서. 그래서 한 종목을 하고 네 반이 나와서 치어리딩 이제 작품을 발표를 하고 또 한 종목을 하고 네 반이 나와서 치어리딩 작품을 발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어리딩 대회를 그 안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 대회에서 중간 정도 등수를 한 학급의 이제 작품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 이 학생들 보시면은 정말 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네. 이렇게 학생들이 좀 결과물을 매우 그래도 만족스럽게 했던 그런 결과물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했을 때에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거 수업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고 선생님들과 할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별화 학습의 측면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별화 학습, 이제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학생의 이런 수업은 학생의 개별 학습 수준을 고려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별 학습 속도를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들의 학습 성향이나 학습에 맞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개별학습 방식도 이렇게 고려를 할 수 있는 수업이었고요. 그래서 평가의 측면에서는 많은 평가 기회가 제공이 되고, 왜냐하면 학생들이 최고 수행을 평가할 수 있게 많이 영상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최고 수행을 평가를 기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교사가 가서 학생들의 수행하는, 학습하는, 교수 학습하는, 그리고 기록된 것을 확인하면서 소극적인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계속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학습 측면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피드백 제공 측면에서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에게 수준별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학습자 유형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고 너무 좋았고요. 특히 이 부분, 특히 장난치는 학생들 있죠? 그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이제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 많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소극적인 학생들도 물론이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업 운영에 좀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적 측면에서는 피드백, 이런 보강 피드백, 자기 피드백, 동료 피드백을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행평가의 측면에서 저희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어, 가이드된 영상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일관적인 모델링을 제공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 그 프로그램 아이클로에 보시면요. 학습 여건에 따른 학습 속도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 아이클로 프로그램도 있지만 여기 뒤에 환경 변수의 낮은 영향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저희 영상을 보셨다시피 필요한 거는 키보드과 학생 그리고 교실이었습니다. 충분히 저희 교실 환경에서 이 가능한 수업이었고 실제로 교실 환경에서 이제 진행된 수업이었기 때문에 환경 변수의 영향도 낮았을 뿐더러 학습 여건에 따라서 학습 속도도 교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중요하죠. 어, 이제 표현활동 평가에서는 평가자가 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객관성을 또 신뢰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리고 디지털을 활용한 평가를 했을 때는 평가자 내에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제공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학년 선생님들이 세 분 혹은 네 분이 있는 큰 학교였기 때문에 평가자 간의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장점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AI의 디지털의 이제 평가 보고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좀 교실 수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장점과 연기구의 대학의 적응 부분,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단점도 있겠죠. 저희 단점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영상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영상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이
몇몇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 500명, 그 당시에 약 500명의 학생들 중에 영상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 평가에 참여하진 않은 학생들이 전체의 10명 미만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기존의 수행평가, 전통적인 수행평가 방법으로 했다면 이 학생들은 나와서 뭐라도 서 있기라도 했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의 이 영상 제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이렇게 좀 피드백을 좀 많이 했어야 했나? 그리고 교사가 좀 이런 영상 촬영에 개입을 좀 했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했기 때문에 배터리 이제 좀 충전에 대한 귀찮음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들, 이걸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진짜 정확하게 채점이 됐는가를 궁금해 하실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 되게 이런 것들을 정말로 확인해야 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확인을 했더니 프로그램이 완전하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찾아냈습니다. 왜 그랬냐? 이제 환경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서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에게 많은 영상의 기회를 제출했더니 집에서 영상을 찍어오는 학생들, 그리고 뭐 쉬는 시간에 복도나 뭐 학교 후에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제출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어, 가이드 영상,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 학습 때 사용됐던 학생들의 혹은 저의 영상들과 조도나 각도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정도로 다른 것들, 그리고 화면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 프로그램이 채점을 하지 못해서 동작이 그래도 꽤 잘한 학생의 영상인데 동작이 틀리다고 나온다든지, 이런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 아까 여기 앞에서 영상 제출에도 같이 일관된 맥락이지만 이제 영상을 촬영할 때는 어, 영상용 디벗, 학교에 이제 디지털 기기가 꽤 있기 때문에 영상 촬영용 디벗에 대한 공간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서 바로바로 찍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 놓으면은 채점 환경도 통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영상 제출도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수업을 함께 혹시나 조금 어느 부분이라도 조금 참고하시면서 하실 선생님들을 위한 제안은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제출에 대한 가이드를 어떻게 좀 이제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촬영 환경에 대한 통제를 하시면은 조금 더 학생들이 집중해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내년에 조금 해볼까 하는 건데요. 실제 프로그램 정확도나 학생들의 활동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어떤 센서를 활용해서 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지금 스포츠 현장들을 많이 점검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센서를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것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실제 프로 스포츠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서를 활용하는 것들도 조금 하면 학생들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현 활동에 대한 이해가 저 자신도 너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노력을 많이 해줘서 아까와 같은 멋진 결과물이 나왔지만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 이 대부분이 반면 이제 조금 더 기초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동작부터 저도 먼저 같이 하고, 그리고 기본 동작도 이제 학생들이 팔 각도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제가 실제로 그거를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 좀 더 우리가 나은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 수업 사례입니다. 칸잼이라는 종목이고요.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며 활용 교구는 칸,
플라잉 디스크 디벗을 활용했습니다. 교수학습 환경은 교내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와이파이는 스프레드 시트를 작성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네, 먼저 칸잼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칸잼은 이렇게 생긴 칸 두 개와 플라잉 디스크 하나를 활용하는 종목이고요. 칸은 요 칸을 이렇게 접었을 때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칸잼은 이런 식으로 칸을 펴서 이렇게 칸 뒤에서 플라잉 디스크를 던지면 반대쪽에 있는 우리 팀이 날아온 플라잉 디스크를 어시스트 해서 이 통을 맞추거나 넣는 데 목적을 두는 경기고요. 2인 한 팀이 총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한 팀이 번갈아 던진 후에 다음 팀이 던지는 방식으로 4인이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득점 및 승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날아오는 플라잉 디스크를 손이나 팔로 쳐서 칸을 맞추기만 했을 때는 1점이고요. 바로 날아오는 플라잉 디스크가 칸에 바로 맞았을 때는 2점입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플라잉 디스크를 손이나 팔로 쳐서 요 위에 칸 위로 넣었을 때는 3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칸재미는 특이한 승리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해리포터를 보신 분들은 퀴디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라잉 디스크가 날아가서 아까 저희 이 칸에 있던 요 구멍 여기에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스턴트 윈이라고 해서 남은 점수를 모두 받게 되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잼은 이렇게 제가 수업을 했고요. 1차 시에는 플라잉 디스크 칸잼 소개와 함께 플라잉 디스크 파지법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2에서 3차 시, 2차 시 동안은 플라잉 디스크를 던지는 데 초점을 두어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에서 5차 시, 2차 시 동안은 어시스트에 초점을 두고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에서 7차 시 칸잼 연습 경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거의 마지막 차시까지 왔는데요. 13차 시, 14차 시 그 사이에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를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를 하는 데에 말씀드리는 거를 초점을 두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한 내용을 가지고 생기부를 작성하는 거, 자유학 기자의 생기부를 작성하는 걸 직접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한 거를 좀 사진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반대쪽에서 이렇게 서 있는 학생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서서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이제 환경상 모든 규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로컬 룰로 진행을 했고요. 경기 인원은 총 6명으로 해서 선수 4인과 심판 2인으로 해서 쉬는 사람 없게 계속해서 누군가는 선수가 되고 누군가는 심판이 되어서 참여하도록 했고요. 10점 경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점수를 추가했는데요. 이건 제가 학생들의 이제 참여도나 그리고 이제 얼마나 여기에 숙달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좀 개인 점수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다음 경기는 리그전 형식으로 모든 학생들이 한 번씩 다 경기를 이제 시합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매 경기 종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 곳에 여기 엑셀 보이시죠? 스프레드시트 띄워놓은 거 여기에 바로바로 와서 경기 종료된 기록을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기록은 공정하게 심판이 와서 작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스프레드시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예정이냐면요. 저는 학생들의 경기 기록과 학생들의 특성이 담긴 이 자료를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에게 분석을 부탁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분석된 걸 토대로 학생의 과목별 세부 특성 및 특기사항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아까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놨던 이 단체전과 개인전 이 파일을 다운을 받을 겁니다. 지금은 4명의 학생밖에 없기 때문에 4명의 학생 것만 분석이 나오겠죠. 그래서 파일에 들어가서 다운로드해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저는 조금 이게 인공지능 모델을 돌리면 시간이 또 좀 소비될 것 같아서 미리 돌려놨습니다. 그렇게 사실 많이 소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은 우리 교육청에서 GPT-4O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센GPT라고 하죠. AI웍스에서 센GPT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건데요. 여기에 파일을 첨부한 후에 프롬프트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네, 플라잉 디스크 칸잼이라는 경기를 수행한 후에 작성한 득점 기록입니다. 네, 득점 변화 결과를 학생별로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부분이죠. 뭐뭐임, 뭐뭐함, 뭐임과 같이 명사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웍스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줄 때에 조금 그래프를 잘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의 특기사항을 분석해 줬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분석해 주세요 라고 단순하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뭐 어느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고 분석해 달라라고도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다음 우리 필요한 게 이렇게만 나오면은 저희는 쓰기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로 제공해 달라. 엑셀 파일로 제공해 달라고 해도 되는데요. 엑셀 파일을 제공해 달라는 프롬프트를 했을 때 제공해주지 못하는 AI 모델도 인공지능 모델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표로 제공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델은 보시면 보통 이렇게 영어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글로 제공해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저는 퍼플렉시티라는 인공지능 모델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 두 인공지능 모델의 차이점은요. 퍼플렉시티는 이제 검색에 최적화되어 있어서요. 주변에 대한 이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것들을 잘 검색해서 결과를 도출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는 그대로 똑같이 작성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왔고요. 처음에 복사를 해서 가져오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어떤 게 더 작성을 잘해준 것 같은지는 선생님들에게 판단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줘서 똑같이 그대로 여기 보시면은 오타를 썼네요, 제가. 그래도 여기에도 오타가, 네, 여기도 똑같이 오타가 있죠? 네,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했고요. 여기는 이렇게, 네, 이 정도로 특기사항,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수업 때 학생들의 이제 수업 내용과 결과를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학생들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작성하는데 지표를 사용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분석을 잘 해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치는 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GPT를 활용을 해서 수업 준비,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준비죠. 기록을 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준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과 평가에 중점을 둔 농구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수학습과 평가에 중점을 둔 치어리딩 수업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록과 그 기록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 칸잼 수업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렇게 AI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평가 기록 일체화 수업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 넥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올해 2025년 2학기 때 심폐소생술에 관하여 좀 이 수업을 진행해보자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도 활용할 예정이고요. 당연히 교수학습 평가 기록 일체화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들께 이것도 한번 추후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전하고자 하는 말은 첫 번째로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지만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수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록에 기반한 활동과 결과 노출은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과 기록에 기반을 둔 교수학습은 개별화 교육과 맞춤형 교육 과정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는 저는 인공지능이나 디지털을 사용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육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네, 선생님들 이렇게 저희 수업 나눔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소개드린 것 이외에 올해에는 학급 운영에도 인공지능과 기록 그리고 이런 평가하는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반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를 하면 이제 게시된 QR코드를 디벗을 활용해서 찍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기분, 어제 공부하기로 했던 학습 목표는 달성했는지, 그리고 선생님께 혹시 상담 요청할 학생들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또 만들어 놔서요. 이제 매일매일 학생들이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면 제가 볼 수 있는 관리자 교사 페이지에는 학생들의 이제 데이터가 한 번에 쭉 쌓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추후에 행동 발달, 행발을 작성할 때도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이게 그래프로도 정리되게 만들어 놔서요. 학생들의 기분 변화나 아니면은 혹은 어, 학습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것들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학생들과 상담을 하기에도 되게 편리하고요. 학생들 또한 학습 동기가 부여가 잘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올해 일단 이런 부분도 잘 한번 해본 다음에 선생님들과 추후에도 나눔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렇게 긴 시간 어, 수업 나눔을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마 연말에 한번 연구했던 부분을 가지고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우리 체육교육의 발전과 선생님들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